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을 소화하고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약보합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한편 어제 국내 시장은 한국은행에서 빅스텝을 단행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그래도 받쳐주면서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반도체주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CPI를 기다리면서 시장은 조금 태풍의 눈처럼 잠잠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내용들 미리 점검을 좀 해보면서 또 개별 종목들의 빠른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이야기들도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희 시장에 대한 키워드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시장과 오늘 거래가 재개되는 신라젠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네, 저는 잘 버틴 탑3 종목들 꼽아봤습니다. 네, 좀 특집성으로 수정 앵커가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들 종목에 대해서 오늘 시간 많이 할애해서 진만쌤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 의사록 공개를 고 가자라는 시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장 출발할 때는 그에 대한 갈등이 조금 느껴졌었는데요. 의사록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내용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과하게 해야 된다라는 기존의 기조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되겠구나라는 시각이 압도적이었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래도 속도 조절해야 돼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완화된 거 아니야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의사록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미 다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영향력이 언제나 그랬듯 적었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로 본다면 펩시코가 호실적을 내놨고요. 푸드 인플레 때문에 가격을 올릴 거야 라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일단 이로 인해서 주가가 4% 정도 올라갔습니다. 요즘 대표적인 방어 섹터로서 음식료 쪽의 강세 움직임이 최근 3거래일간 뉴욕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체크하시고요. 유가는 수요 전망이 낮아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원자재 쪽에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요. 미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했고요.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단발적인 시세 정도라도 국내에서 알루미늄이 붙은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리튬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 측에서 조금 신중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리튬 관련주가 다 내렸는데 그 영향도 장중에 봐야겠죠. 일단 CPI를 앞두고 그에 대한 경계감이 짙은 오늘의 뉴욕장이었습니다. 자, 보통 CPI가 발표되고 다음 P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이례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이런 일이 있긴 한 것 같아요. PPI가 먼저 발표가 됐는데 PPI가 나름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음식료와 에너지의 가격을 조심해라라는 거였죠. 8월 대비해서 9월 수치를 보면 전월 대비했을 때 모두 다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음식료의 가격이 꽤 많이 올랐다라는 점,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역시나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아마 CPI도 이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경고를 보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좀 잠잠했습니다. 장대 음봉을 그리고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인데 CPI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도대체 이 CPI가 뭐길래 이렇게 한 주 내내 이걸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저희는 알게 되겠죠. CPI 관련한 경계감 체크하시고요. 올라간 종목들을 보니까 조금 설레는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여행, 크루즈, 호텔, 항공, 골프, 쇼핑, 말 그대로 돈 쓰는 건 다 올라간 느낌이었습니다. 특히나 크루즈 쪽의 주가 급등이 돋보였는데요. UBS 측에서 노르웨이지안에 대한 3분기 예약이 증가했고 그로 인해 실적이 개선될 거야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크루즈 쪽이 다 올랐고요. 호텔부터 해서 숙박시설 혹은 여행 쪽까지 모두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우리 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서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런 개별주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요 소식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어제 밤에 이 블룸버그 통해서 이 기사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카메코와 브룩필드 리뉴어블이 손잡고 웨스팅하우스에 투자를 한다,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라늄 회사인 카메코, 캐나다 회사입니다. 그리고 브룩필드 리뉴어블은 재생에너지 회사로서 캐나다 회사죠. 이 둘이 손을 잡고 미국의 원자력 업체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51%, 49% 각각의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이 정도 빅딜이면 미국과 캐나다 정부와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미국과 캐나다는 원자력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집중하던 회사가 원자력을 담았다. 결국 원전도 신재생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는 원전주를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장에도 원전 이슈들 한번 체크 포인트로 놓고 보시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어제 철저한 개별 이슈에 맞춰서 짧은 트레이딩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KLA의 장비 철수 관련해서 대체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은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넥스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개별 이슈에 좀 민감하게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장비주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이런 이슈에 계속 노출이 될 것 같아요. 미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철수한다라는 소식이 계속 나오는 만큼 확인하시고요. 오늘 개별 이슈로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은 이 정도 추려봤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소프트웨어에 18조를 투자한다라는 소식. 그러면 현대차그룹 내에서 두뇌 담당을 하고 있는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일까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고 리튬 가격이 떨어진다면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루시드 관련해서 또 일본 여행 속에 면세점이 강하게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글로벌 텍스프리나 JTC 일본 면세 관련한 이슈로 좀 많이 부각되는 종목이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개별주들 이슈 점검을 해 나가시면서 오늘은 잠잠하니 CPI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신라젠. 신라젠이 어떻게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한데요. 2년 5개월 만입니다. 17만 개미들의 한숨 돌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사실 처음에 공모가 대비 10배 정도 급등을 했다가 간암치료제 팩사백, 이제는 이 이름조차 좀 가물가물한데 이 팩사백이 임상에서 제대로 치료 효과를 증명해내지 못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임상 실패 사실을 숨기고 경영진이 주식을 팔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들통이 났고 재판으로 보내지고 거래가 정지가 됐었죠. 그리고 2년 5개월이 지나서 오늘 거래가 재개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초가는 일단 거래 정지 전 주가의 50%에서 200%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6,050원에서 24,200원.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지고요. 무엇보다 관련주로 M2N, 이 신라젠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종목이 어제장에서 13% 올랐거든요. 신라젠이 움직임을 보인다면 역시 M2N도 긍정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같이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개별 종목 이슈들 위주로 좀 살폈으니까요. 체크하시고요. 오늘 종목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시장 대비 강한 종목 3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특집성으로 준비해봤죠. 먼저 IT 쪽에서는 ISC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둔화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 소켓 매출의 성장세가 여전히 견조하다면서 ISC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5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3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도 잘 나올 것이다. 실적 호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이는 이게 바로 ISC의 메모리 테스트 소켓의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외 경쟁사들이 과점하고 있는 이 GPU 소켓 시장에 매출액의 침투율이 계속해서 매 분기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둔화를 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3분기 실적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1%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2차 전지 관련주 LNF 뽑아봤습니다. LNF 역시나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로 LNF였는데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출하량이 증가할 예정이고 또 두 번째로 하이니켈 양극재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판가 인상 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고 또 하이니켈 양극재가 여전히 쇼티지 상태인 가운데 테슬라향 물량 증가로 인해서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거쳐서 이 테슬라의 중국 공장에 납품을 하고 있고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의 88%가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IRA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은 좀 미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키움증권과 BNK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각각 냈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이러한 모멘텀들은 내년까지도 강력한 성장 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서 목표 주가를 26만 원, 40만 원으로 각각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LNF의 주가는 19만 4천 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은 폐배터리 쪽에서 뽑아봤습니다. 에코프로인데요. 역시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2차 전지라던가 신재생 쪽으로 IRA 수혜주 쪽으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에코프로는 기관 순매수 3위 종목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주들을 보시더라도 어제 4% 가까이 올랐고 1%대 에코프로 HN도 3%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핵심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과 비상장 자회사인 수산화 리튬 관련 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 3분기의 환율 상승에 따라서 매출이 개선되는 효과, 또 상대적으로 강한 리튬 가격의 상승 추세를 감안해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3분기와 연간 실적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는데요.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 세 종목을 알아봤는데 진만쌤께서는 어떤 투자 의견을 제시해 주실지 목표 주가 어떻게 잡고 대응하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 첫 번째 종목 궁금하고요. 네. 에코프로도 궁금해서 진만쌤의 답변을 빨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간은 오늘 12분 정도로 역대급으로 짧았지만 전략에 저희가 힘쏟기 위해서 좀 많이 줄여봤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집중해서 들어주시죠. 네, 진만쌤과 시장 이야기 그리고 개별 종목들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장은 조금 뉴욕장이 좀 잠잠했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좀 조용한 느낌이 강했거든요. 아무래도 CPI를 기다리면서 조금 경계감이 짙어진 느낌? 네, 그죠? 네, 사실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어느 정도 힌트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걱정이 된 기회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어제도 살짝 힌트를 보여주었던 것에 비해서 낙폭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어제 뭐 사실 잠깐 하락폭이 좀 있긴 있었지만 금방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접근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 단기 악재 소멸로 오늘 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컨센이 많이 올랐어요. 네. 사실 이제 예전에는 컨센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조금씩 올라서 컨센이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던 모습. 사실 금리 인상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저 의문점을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실 원자재 관련 이슈는 이런 금리 인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는 두 가지 방법, 공급을 늘리거나 소비를 위축시키거나 두 가지가 하는데 소비도 위축되는 것 같지도 않고 금리 인상에 과연 이제 효과가 얼마만큼이 지속이 될지 여부가 조금 사실 저는 의문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저 결전의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사위는 오늘 던져질 거고 내일 아침에 또 하필 제가 나오게 되니까 맞네요. 내일 또 이제 브리핑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 자체는 미국 시장은 이렇게 됐고 이제 뭐 경기 방어주가 살짝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에서 이제 모멘텀이 조금씩은 살아나는 것 같아서 예전에는 다 같이 떨어졌다면 지금은 그래도 그 안에서 보이는 요소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만 안정화되면은 우리가 매수할 이제 섹터 혹은 매수할 종목들이 눈에 딱 보일 것 같고요. 4분기가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어제는 굉장히 전쟁터였습니다. 사실 이제 마이너스 0.5, 그다음에 약보합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를 제외하고는 큰 모멘텀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죠? 1년 유예한다라는 네, 소식이 그죠. 나왔죠. 그리고 진만 쌤이 며칠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해요 했을 때 모아가세요라고 의견을 주셨었는데 이걸 보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죠. 사실 겨울이 제일 지나갈 때가 또 지수는 항상 저점을 통과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항상 이제 괜찮은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해서 저도 이제 이 정도면은 사실 부담 가는 부분, 밸류 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됐고요. 항상 하이닉스도 요 구간대에서는 강한 반등이 매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는 오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뭐가 되었든 일단 장기적인 지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과연 이제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반등이 끝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을 계속 형성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3분기, 4분기 이후에 강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오는 두 가지 포인트로 이제 우리는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오늘도 사실 심심한 시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포지션을 잡으시거나 내일 포지션을 잡으시거나 시장의 어떤 이슈들을 다 정리가 되고서 그 시장에 대한 평가가 끝나고 나온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CPI를 마주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보고 나서 좀 공격적인 대응을 보여보자라고 의견을 주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정 시 매수 관점 유지하시는 거죠, 계속? 네, 저는 현재 구간은 그래도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레버리지 ETF 손실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화면을 그죠, 통해서 네.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인버스 베팅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조금 빨리 이익을 챙겨야 되는 건지 레버리지 쪽으로 옮겨가도 될 것인지 물론 이것도 CPI 보고 결정을 하자 하시겠지만 지금 추정키로는 어때요? 사실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횡보장 때 사실 더 안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 투자하기 뭐 괜찮은 상품이기도 하고요. 이제 인버스도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제 좀 방어적인 성격, 해지용으로. 해지용 네. 성격이 지니까 이걸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곧버스 투자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은 항상 이제 저항과 지지 상황 때마다 예를 들어 지지선 때는 또 레버리지를 사고 저항선에는 인버스를 이제 사면서 시장 내 해지하는 전략을 충분히 가져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것도 트레이딩용인 거죠? 사실 이거는 트레이딩용이보다 이제 이런 약세장 때 계좌를 좀 지킬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죠. 예를 들어 뭐 현물과 인버스의 조합을 해서 여기서 변곡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으면은 두 가지를 같이 잡음으로써 오르더면 현물이 또 수익이 나는 거고 떨어지면은 인버스 쪽에서 수익이 나는 거니까 전략적으로 운영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긴 한데 횡보장 때 쓰시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좀 변동성이 변동이 심화될 있을 때 때. 쓰시면은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쓰면은 또 약이 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흔들릴 때 진만쌤이 또 인버스로 해지를 좀 잘 하셨다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ETF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또 종목 얘기 신라젠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2년 5개월 만에 17만 주주들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 신라젠 이야기 코멘트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전쟁터겠죠? 네, 오늘 단타 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기존의 보유자분들 간에 이제 치열한 눈치 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50%에서 200%까지 굉장히 넓은 폭의 넓어요. 이제 시초가를 형성하게 될 예정인데 사실 그때 신라젠이 상장 폐지됐을 때보다 지수가 거의 30-40% 이상 빠져가지고 사실 저는 가장 낮은 가격에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좀 싶긴 한데요. 6,050원인가 그 네. 정도. 예. 사실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대를 그렇게 크게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속 시원하게 털어버리고 싶다라는 심리가 사실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치열한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간의 전쟁터가 있을 것 같아서 당연히 이제 좀 이제 어려우신 분들, 트레이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굳이 이런 종목에 손을 대시진 마시길 바라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이 다 속 시원하게 털어버리자라는 욕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초가에 대부분 정리를 하실 것 같은데 어렵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모멘텀은 이미 끝났다라는 말씀을 다시 이제 원점에서 시작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뭘 다시 보여줘야죠. 뭘 보여줘야지만 주가가 또 오르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랑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돈을 버는 기업과 벌지 못했던 기업들 간의 간극은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라면은 좀 길게 보실 분들을 제외하시고는 시초가는 좀 낮을 수도 있겠지만 살짝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이제 그 이후에 코스닥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 하락세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도 괜찮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라젠 오늘 개장 이후의 흐름이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은 하락장에서 잘 버틴 종목 3개를 잘 버틴 것도 몇 개 더 있겠지만 요 3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꼽아봤습니다. 앞서 수정 앵커가 얘기해 줬는데요. ISC 첫 번째로 좀 두드려 볼게요. 소켓으로 또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DDR5 얘기 나올 때마다 수혜주로 거론이 됐었는데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ISC 같은 경우는 증권가의 호평이 일색입니다. 정말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는 거 보면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은 또 이제 증권사들이 굉장히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둔화되는 부분들이 없는 다만 지수 밀림만 걱정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업황 자체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말씀.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둔화에도 불구피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소켓 매출 성장세 여전히 견고. 사실 TSMC를 보면 이제 나왔죠. 메모리 부분은 살짝 둔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큰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비메모리에 대한 시장의 니즈는 이제 마찬가지로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전쟁도 마무리되고 인플레이션이 마무리되면 아까 이제 원자력 설명해 드린 것처럼 넷제로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적은 전력으로 고효율을 뿜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들이 다시 한번 사이클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실적 모멘텀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ISC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오늘 또 오랜만에 목표가 손절가를 또 들고 나왔는데요. 이제 네. 꾸준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목표가로는 ISC 같은 경우에 45,000원을 손절가로는 29,000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상단은 많이 열려 있는 거. 이제는 사실 예전만큼 이제 뭐 템퍼 이런 이제 단어들은 사실 뒤안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적당히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기업 중에 하나다. 좋은 업황과 좋은 모멘텀과 성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포인트를 접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4,700원에 어제 종가 기록했는데 목표 주가 45,000원으로 좀 넉넉하게 윗단을 열어두셨어요. 첫 번째 종목이었고 또 나름 잘 버틴 종목 중에 하나는 저희가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LNF인 것 같은데요. LNF도 좀 의견 주세요. 네, 또 걱정이 많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위에서 또 슬금슬금 밀려서 한 10%, 20%를 금방 밀어버렸는데요. 또 하락장이었었는데 그래도 밑에서 잘 버텼습니다. 이제 버텼던 이유들은 아무래도 이제 또 실적 비수기에서 또 실적 성수기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둘씩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실적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를 이제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옛날만큼 거의 2배 이상 성장하기는 제한이 많이 되겠지만 주가를 지지할 수, 주가를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 중에 실적과 그런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다 나와서 이제는 주가를 굉장히 19만 원과 현 20만 원 이하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IRA 법안이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4분기 이후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제한될 것 같아요.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에 같은 섹터지만 또 차이가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LNF는 그런 이제 대비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24만 원을 제시를 드리고요. 전 고점 정도 부분이고 손절가로는 16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너무 20만 원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네. 이제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만 그냥 놔둬도 올라갈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목표가와 손절 라인을 제시한다라는 게 상당히 부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격 라인까지 지금 제시를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 종목까지 봤고 세 번째가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는 또 진만스픽 종목이기도 했어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60%가 넘어갔었는데 에코프로에 대한 뷰는요? 네, 최근에 또 카카오도 그렇고 지주사들이 좀 말썽을 많이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분할 상장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에코프로는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현재 시대에 사실 이제 성장주 때는 이제 IT 같은 성장, 이제 꿈을 꿀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지주사로 평가를 좋게 받았던 반면 제조업은 사실 조금 저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에코프로는 지금 보시면 폐배터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도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 넷제로의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BM은 뭐 다들 좋은 걸 너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상장을 안 한 자회사들이 많다라는 거는 앞으로 시장 자체에서 이제 무기를 하나씩 갖고 있다라는 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지주사다. 여기서 만약에 주주환원체까지 추가적으로 보여준다, 연말에 한번 보여준다면은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구간에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최근의 상승세는 이제 상장하지 않은 이제 자회사 폐배터리 기업이 적당한 평가를 받으면서 뭐 성일아이텍, 세비킨과 같이 으쌰으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평가를 받았던 게 이제 에코프로 BM도 같이 또 계속 올라오고 네. 에코프로 HN도 넷제로 지금 사실 평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으나 아마 이제 그 사이클도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로는 16만 원을, 손절가로는 10만 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과 반도체, 신라젠 그리고 잘 버틴 세 종목에 대한 전략 나눠봤고요. 진만스 픽으로 곧장 가보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세계 기상기구 신재생에너지 과감히 늘려야 한다. 제가 어제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관련한 행사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계속 들었던 얘기가 넷제로, 리뉴어블 뭐 이런 거였거든요. 많은 이들이 그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을 했고 정말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왔더라고요. 이건 대기업들도 다 관심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어찌됐건 저희는 뭐 주식 투자자 측면에서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신재생 매력 있다라고 보세요. 밤에 풍력주도 다 빠졌거든요. 네, 빠져서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 게 사실 이런 이제 넷제로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아리백 관련해서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어렵습니다. 한국 기업이 사실 뭐 아리백이 가능한지 여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은 사실 에너지 쪽에서는 너무나 이제 좀 좋지 않은 이제 인프라를 변방이죠. 갖추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예전에 있었던 한창 이제 신재생이 2분기 때 핫했죠. 그때 밸류가 거의 다 빠졌어요. 사실 하나솔루션을 제외를 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 풍력주들이 중요했던 게 이제 저는 풍력을 좀 우선으로 보고 싶은 게 태양광 종목들은 적자에서 흑자를 2분기 때 보여줘서 이게 평가를 잘 받았는데 풍력주들은 마찬가지 지금 같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지만 이제 그렇게 실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2분기 때 올랐다가 또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혹은 원자재 가격 이제 특히 에너지 쪽의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조금 이제 하락세가 완연하게 좀 나타났는데요. 그런 이제 좀 고밸류 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지속이 되든 혹은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되든 간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산업 자체가 좀 빠르게 사이클이 도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뭐 시스템들이 굉장히 활발해졌던 그런 시계열이 좀 한 단계 빠르게 당겨왔던 만큼 이런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태양광 관련된 시계열이 빠르게 좀 당겨져 왔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밸류 부담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현재의 구간에서 풍력과 태양광 두 섹터 여전히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태양광은 그냥 하나 솔루션만 사셔도 됩니다. 가장 보여주기도 좋고요. IRA에 큰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 솔루션은 생각보다 태양광 종목들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네. 한 종목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풍력은 CS 윈드, 삼강 M&T 두 종목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CS 윈드는 미국 쪽 법인의 성장세를 좀 기대를 해보고 좋을 것 같고요. 삼강 M&T는 뭐 유럽, 그다음에 미국까지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만 보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제 기항하실 거면은 대장주를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에 원전도 들어갈까요? 밤사이 또 이 캐나다와 미국의 원전 관련한 이슈, 또 캐나다 재생에너지 업체와 우라늄 업체가 원자력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었어요.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이게 또 미국과 캐나다가 원전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는 진만쌤이 그래도 긍정의 뷰를 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긍정의 뷰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외국에서 한국 원자력을 신재생으로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잠깐 뺐는데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빈살만 이제 왕세자가 방문을 하게 되면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들썩들썩 일 것 같아서 뭐 네옴시티가 어제 굉장히 강했죠. 네. 네옴시티도 그렇고 원전도 같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뭐 현대건설 같은 이제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뭐 ETF 출시 이후에 당연히 좋을 줄만 알았겠지만 당연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밸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원전도 같이 현재 구간에서는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섹터에 대한 전략들 나눠봤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진만쌤의 목이 좀 갈라지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겠어요. 진만쌤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